네, 글로벌 전략카드 시간입니다. 자, 주요 화학기업들의 지금 수요와 공급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고요. 동해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이 정말 된다면 화학업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업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화학업종 내의 주요 이제 공급과 수요 내에 좀 주요한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다고요. 네, 7년 만에 아시아 석유화학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수요 전망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아예 화학을 참 좋게 보죠. 지금 아주 뭐 강하게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미국과 인도 기업의 화학 기업 대표적인 기업은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도 기업은 이익도 올라갔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은 2021년이나 2022년 대비 한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도 이미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진작될 것을 바라보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화학기업은 미국과 인도의 대표 화학기업처럼 급등할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수요를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유럽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화학은 금리 인하를 처음 단행할 때가 최고로 강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유럽이 금리 인하를 당했는데 유럽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는 거의 동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리 인하는 화학기업한테는 최고의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지금 보면은 공급이 2025년,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에틸렌 기준으로 보면은 급격하게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2023년까지는 좀 공급 물량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는 이렇게 수요가 많이 더 줄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2024년 올해 내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크게 줄는 걸로 보고 있고, 2026년부터는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2년간은 아주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학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보니까 2분기 때 보면은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증가되는 효과, 가동률이 증가돼서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가면서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뿐만 아니라 모든 쪽에서 공급을 줄여야 된다. 신규 공급을 줄여서 치킨 게임을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롭지 않다. 이게 제조업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자마자 관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네요. 중국발 관세,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화학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도가 다시 성장하는 시기, 인도가 공급망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 증시의 사상 최고가 흐름에 즉 화학업종이 굉장히 공조를 많이 했네요. 자, 지금 수요에 업데이트되는 부분으로 화학업종 분명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이슈들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영일만 석유 탐사의 전국이 아주 들썩였습니다. 네, 에너지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동해에 약 140억 배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화학업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료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석유와 가스를 제가 등가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4대 지역이 있어요. 화학 제품을 만드는 4대 지역이 있는데 중동이 있고요.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중동하고 유럽은 75%를 뭘로 쓰느냐면은 천연가스를 써요.
왜 천연가스 쓰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원료가 석유 대비 만들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50% 이상 더 싸기 때문이에요. 30% 정도, 50에서 30% 정도 더 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온 거는 소비지가 근처에 있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서 겨우 이렇게 잘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렇게 30에서 50%싼 원료가 갑자기 투입된다고 보세요. 대박이죠. 초대박이죠. 이렇게. 그, 기준점을 보면은,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20조 매출이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아시아 수요가 증발하면서. 근데 만약이라면은, 천연가스에서 투입된 게 지금 이제 원료로 들어간다. 그러면 납사가 들어갈 것이고 천연가스가 들어가서 병준에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3조가 돼야 됩니다. 그럼 10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의 30조 돼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바로 왜? 3조가 된다. 원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동해로 들어갈게요. 동해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지금 현재 30조 원짜리 호주 기업이 철수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브레오 박사가 그 가이아나 프로젝트를 지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아나 프로젝트를 본인이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6%라서 그 남미 최고의 프로젝트였고 25년 110억 배럴, 그러니까 110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서 투입되게끔 엑슨모빌이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네. 2015년대, 그죠?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8년간 탐사를 하다가 두 개의 기업을 탐사를 합니다. 700조 원짜리 엑슨모빌하고 300조 원짜리 기업이 같이 투입을 했는데 2014년에 300조 원짜리 기업이 나갑니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철수를 하면서 위원님 못 하겠다. 그래서 개발권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앵커님 얼마에 판 줄 아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 1100조 원짜리 가야나인데 그때 당시에 1300원짜리에 팝니다. 1300원에 1달러에 딱 팝니다. 왜? 네. 우리 철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1년 뒤에 엑슨모빌은 그 두 개의 기업을 더 이렇게 파트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게 1100조 원짜리 기업이 가야나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해가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 했던 그 박사님이 네.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2029년도에 상업화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것처럼 2035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029년 내지 30년에 석유가 개발될 수 있고 네. 천연가스 개발되는데 천연가스가 투입됐을 때 그 원료를 쓰는 기업들은 큰 폭의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료를 그 쓰는 중에 기업들. 하나가 화학이다 보는 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지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네, 뭐 확률이 뭐 20%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석유가스와 원료의 시장에서는 큰 방향을 일으킬 것이다. 앞으로 좀 체크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번엔 바이오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운 바이오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좀 이름은 생소하거든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버텍스 파마슈티컬은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약 173조 원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2023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약 13조 원, 그리고 순이익이 약 5.3조 원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 매출액이 13조 원의 대부분이 희귀질환인 이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 치료제에서 이 대부분의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버텍스 파마슈티컬 이 기업은 버텍스는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반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맞죠.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럼 과거는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 버텍스는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죠. 그리고 HIV 치료제, 그리고 HCV, 그 C형 간염 치료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여기에 먼저 이렇게 집중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빅파마에서 이 HIV 치료제 매니저로 일을 했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빅파마는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 HIV 치료제를 다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약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는 약을 개발할 때 first in class로 먼저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위가 늦었었죠. 그랬다가 2001년도에 오로라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 지금 현재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낭폭성 섬유증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게 매출액 거의 지금 작년 매출액 13조 원의 대부분을 이 치료제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렇게 커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를 봤었을 때는 지금 희귀질환 치료제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반만 아시는 겁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모더나나 아니면 작년 연말에 그 크리스퍼 세라피틱스하고 같이 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기업은 혁신을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과학 기술을 응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 첫 번째로 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더나와 같이 mRNA 이제 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mRNA를 이용해서도 이 낭폭성 섬유증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료제는 이 환자의 약 한 90%를 치료하는데요. 이 나머지 10%를 mRNA 기술이나 아니면은 3중 복합제를 이용해서 이 질환을 다 치료하겠다라는 이제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는 이러한 기업으로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희귀 질환 정도의 이제 반을 알았다면 또 그 다음에는 혁신 차세대 기술로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래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상황들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매출액은 낭폭성 네. 섬유증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 2025년부터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비오피오이드 통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편, 그 아편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여기서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근데 의료계 쪽에서는 오피오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오피오이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의료계에서는 이제 이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죠. 이제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났는데 통증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마약성 진통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중독성이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원하는 거는 통증 효과는 있으면서 중독되지 않는 이 비오피오이드 이 치료제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결과를 보실 때 버텍스가 이 지금 기존의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 비오피오이드 이 통증 치료제 아니면 제1형 당뇨병 치료제 이런 데에서 어떠한 그 결과물을 내놓은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차세대 의료 기술도 앞당겨지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성 대표님과 강혜경 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 한 주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